자, 92쪽에 14번 문제. 이거네.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x-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난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잘 지금은 증명보다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그러면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되죠? x를 5만큼 평이동합니다라는 뜻은 x 대신에 x-5를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러면 y 대신에 y-1을 식에다 대입하시는 겁니다. 원래 식에다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식은 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y자리 대신에 y-1을, 여기 있는 x자리 대신에 x-5를 대입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직접 대입하식을 한번 써볼까요? y 대신에 y-1을 대입하고 x 대신에 x-5를 대입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등호 그대로, 마이너스 2 그대로, 가로 그대로, 뒤에 빼기 1 그대로, 가로 위에 제곱 그대로, 뒤에 빼기 3 그대로. 이제 정리해 주시면 y는 마이너스 2 가로 x 마이너스 6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하면 이게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났죠. 자, a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p 값은 마이너스 뒤에는 상수값이니까 6, 그 다음에 q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a, p, q 값이 정해지겠죠. 이해되셨어요? 팀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93에 몇 번이라고 했죠? 17번. 자, 17번 문제. 자, 주어지는 포물선이 관계식에 주어져 있는 상태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저랬을 때 AP, Q 값을 구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네요.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이것도 배운 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보세요. 앞에.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식은 무슨 형으로 쓰라고 그랬죠? 표준형으로 씁니다. 근데 지금 표준형식 쓰라고 그러면 뭐 쓰시는 분 계세요? 이거 뭐 쓰면 안 됩니다. 표준형식 식 쓰시고 그러면 저 위에 나오는 이 식을 갖다 쓰시면 돼요.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저 식을 책에 써줄 때도 있지만 안 써주기도 하니까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p자리 대신에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q자리 대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p자리 대신에 여기 p 지우고 요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여기는 q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y는 a 가로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식이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a 값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네요. a 값을 구하려면 다시 x, y에다가 또 어떤 수 하나 좀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여기 있네요. 그죠? 이 그래프 포물선 위에 점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표시가 돼 있죠. 0,1이라고. 그럼 이 자리에 x는 0, y는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0,1을 지나니까. 그 대입합시다. y에 1, x에 0 대입하면 0 플러스 2, 2의 제곱, 4a, 마이너스 1. 따라서 4a 값이 2가 되므로 a 값은 2분의 1. 그럼 다 구해졌네요. a 값은 2분의 1, p 값은 마이너스 2, q 값은
마이너스 1. 이거 다 곱하라는 얘기죠.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다 곱해보니 정답은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만들어지겠네요. 또 질문이요? 이거 플러스 1이잖아. 이게 왜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이지.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수의 그래프.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 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면 이 그래프의 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식의 이름이 일반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름을 일반형으로 지은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차함수식 쓰라면 2차식 쓰고 1차식 쓰고 상수항 쓰지 않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그래요. 차수별로 쭉 나열해주는 내림 차순 정리해주는 저 모양이 일반적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형이 뭐 단어 뜻 그대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일 겁니다. 2차식 쓰시오 그러면 2차 함수식 쓰시오 그러면 보통 저런 식으로 써지니까. 근데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일반형의 단점은 저렇게 써져 있는 상태로 봤을 때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형과 비교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표준형식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거 식 모르면 안 됩니다.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자, 이렇게 써지는데 얘는 꼭지점 좌표를 할 수 있잖아요. 꼭지점 좌표가 뭡니까?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 p, 그때 y값 q. 누가 봐도 꼭지점 좌표를 금방 알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일반형 같은 경우는 식을 이렇게 전개해버리면 꼭지점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식만 봐서는 알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무슨 말인지? y는 2 가로 x-1의 제곱 플러스 5.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져 있는 이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얼마요? 1,5가 되겠죠. 제곱 밑에 있는 이 가로가 0이 되는 x값 1, 그때 x에 1 집어넣으면 앞쪽이 없어지고 제곱식이 없어지면서 뒤에 5가 남으니까 그때 y값으로 꼭점 좌표는 1,5. 괜찮아요? 맞아? 이건 표준형이잖아. 이게 표준형이에요. 근데 이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쓰시오 그러면 저 우변에 있는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는 겁니다. 전개해볼까요? 자, 전개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자, 2 가로, 이거 옆에다 쓸까요? 2 가로 x-1의 제곱 플러스 5를 전개하게 되면 2 가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5 이렇게 돼요. 이걸 분배하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7이 되죠. 맞나요? 잠깐 앞에 보세요. 저기는 표준형을 분배하게 되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표준형과 오른쪽에 있는 일반형은 실제로 같은 식인 겁니다. 똑같은 식이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식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면 만약 왼쪽이 없는 상태에서 표준형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일반형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면 구할 수 있겠어요? 이 식만 보고? 이게 문제잖아. 앞에서는 표준형에서는 식을 보면 아 이게 꼭점이 어디겠구나 금방 알 수 있는데 일반형에서는 알기 어려워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걸 지금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되는 거죠? 라는 거를 이제 지금 연습해 가는 거예요. 저기는 공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외우자고 만들어 놓은 식은 아니고 외워주면 좋지만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연습해요. y는 x제곱 치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형이죠. 이 포물선을 그리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당장 그릴 수 있나요? 포물선을 그리려면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꼭점을 모르는 일반형이잖아. 그럼 빨리 이걸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봐요.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4x까지는 써줍니다. 이거 혹시 앞에서 기억나요? 배운 거?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저 x제곱 마이너스 4x 뒤에 뭐가 있어야 이게 완전제곱이 되죠? 네. x제곱 마이너스 4x 뒤에 뭐가 있어야, 이게 어떤 숫자가 여기 더 붙어 있어야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나? 수업이 뭐 이렇게, 그렇지? 참여도가 별로 안 좋네. 플러스 4지 않나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이렇게 상수가 되면 마이너스 4를 반 나누면 마이너스 2고 그걸 제곱하면 플러스 4가 되니까 저렇게 되면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 되죠. 네, 이렇게. 근데 뒤에 원래 뭐 붙어 있었냐면 원래 식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었죠. 잠깐만요. 근데 마이너스 쓰기 전에 없던 숫자가 생겼으니까 다시 그만큼을 빼야 됩니다. 없던 수가 생겼으니까 그 뒤에 원래 있는 숫자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그럼 여기만 계산해 본다면 완전 제곱 x-2로 완전 제곱이 되겠죠. 뒤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이렇게 완전 제곱 하잖아. xx 여기 2, 2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같으니까 x-2의 제곱이 돼요. 그럼 아까는 일반형 이렇게 써져 있을 때는 이 꼭점좌표가 얼마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표준형 쓰고 나서 보니까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되는 x값 2, 그때 y값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5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구나 를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림을 그리면 돼요. 2, 마이너스 5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냐면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죠. 2, 마이너스 5 여기다 점 찍고 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죠. 아래로 블록 이렇게 아래로 블록 됐나요? 저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린 겁니다. 완벽하게 그린 건 아니고 그냥 대략 저렇게 되겠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배운 대로 꼭점 좌표 알았고 아래로 블록인 걸 알았으면 축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축은 x는 2 꼭점 x좌표를 지나가는 y축 평행 뒷선 x는 2 그럼 축의 왼쪽 x가 2보다 작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니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죠. 그래서 x가 커질 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는 감소함수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 여기를 말합니다. 축의 오른쪽.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따라서 x가 커질 때 y가 커지는 증감수 형태를 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따라서, 마지막 거 남은 거는, y값은 항상 이 값보다 더 위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5보다 커나 같다. 이 정도만 조사해 주시면, 여기는 포물선에 대한 웬만한 정보는 다 알아내실 겁니다. 오늘 추가로 더 배워드릴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다 일반적인 내용을 다 파악을 했던 얘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y는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 자, 이 포물선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해 보시오. 그러면 일반형인 경우는 지금 꼭지점 좌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그랬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바깥으로 뺍니다. 왜 빼야 되죠?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그럼 여기 x제곱이 들어가고 이거를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 6x를 마이너스로 나누면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됐니? 이 위해서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x까지 만들었고 뒤에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4는 어차피 필요 없는 숫자입니다. 완전 제곱이 안 될 거니까 아예 가로 안에서 끌고 들어가지 말고 미리 가로 바깥에 이렇게 빼놓도록 하세요. 난 여기서 새롭게 어떤 수를 만들 생각이에요. 만들 수는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3의 반을 제곱한 값이 상수로 와야 될 테니까 마이너스 3을 반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 걔를 제곱하면 플러스 4분의 9가 가로 안에 생겨야 되는 겁니다.
플러스 4분의 9가 가로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가로 안에서 저수가 생겨났으면 똑같이 가로 안에서 저수를 빼셔야 됩니다. 가로 바깥에서 빼면 안 됩니다. 가로 안에서 썼다가 다시 지우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는 어디까지 내가 숫자를 쓸 거냐면 여기까지는 숫자를 쓸 거예요. 여기 파란색은 마이너스 4분의 9는 필요 없으니까 바깥으로 가로 바깥으로 빼내는데 가로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하기 돼 있으니까 그냥 빼지 말고 이걸 곱한 다음에 바깥으로 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2는 붙어있는 상태고 얘를 이제 완전 제곱할 때는 당연히 숫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x하고 x 같을 테고 여기는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 숫자는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2분의 3이 두 번일 테니까 여기 줄여 쓸게요. x-2분의 3이 두 번일 테니까 여기다 바로 씁니다. x-2분의 3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곱해서 빠져나오는데 마이너스 4 뒤에 얘를 곱하다 보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4분의 9에 2를 곱하면 2분의 9가 나와요. 여기만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만. 마이너스 2분의 8이 마이너스 4일 테니까 거기다 2분의 9를 더한 겁니다. 그럼 남는 건 2분의 1이 남죠. 다 정리한 바를 마무리에 써보면 마이너스 2 가로 x-2분의 3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뒤에 계산한 게 2분의 1이 나왔죠. 됐네요. 그럼 얘는 가로 안이 0이 되는 x값, 제곱 밑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x값 2분의 3, 그때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 2분의 1 이게 꼭지점의 좌표예요. 그리고 제곱 앞에 있었던 숫자가 마이너스 2 그렇죠? 제곱 앞에 있던 숫자는 마이너스 2였죠. 따라서 얘는 위로 볼록합니다. 제곱의 개수가 음수이므로 위로 볼록. 그래프를 대략 그리는 겁니다. 이 1사분면에 있는 점 2분의 3, 2분의 1 대충 이쯤이라 칩시다. 2분의 3, 2분의 1 여기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대략 그리시면 됩니다. 축은 어디 있나요? 당연히 꼭점을 지나면 y축 평행 직사 x는 2분의 3의 축이 있겠죠. 꼭지점 x 앞에다가 x는 하고 쓰시면 그게 축의 방식이 돼요. 그럼 또 여러 가지로 축의 왼쪽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니 증가함수가 되고 축의 오른쪽 x가 2분의 3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 감소함수가 될 테고 y값은 이 값보다 다 밑에 존재하니까 저 값의 y값이 2분의 1이죠. y의 범위는 2분의 1보다는 다 밑에 작거나 같을 수는 있으니까 등호가 붙어야 됩니다. 됐어요?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지금까지 배운 거는 다 정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은 문제인데 두 번째 방법은 이식 그대로 따라 쓸게요. 이식 그대로 따라 씁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공식을 이용해 보는 겁니다.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 x좌표만 외우세요. y좌표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에요. 책에다 써놓으세요. 여기다 따로 쓰세요. 여기다 따로 써드릴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 꼴에서 일반형 꼴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그때 y값 이렇게 외우세요. 그때 y값 뭐 책에 보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거 외우시면 안 돼요. 머리가 더 복잡하니까 x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그때 y값 그게 꼭점의 y좌표. 자 그럼 여기 맞춰서 이쪽에 있는 이 위치를 저 공식에 맞춰서 써봅시다. 마이너스 써주고
2a분의 2 곱하기 a 이차함계수 마이너스 2분의 b 6. 그럼 이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b니까 약분하면 2분의 3이 돼요. 그치? x좌표가 2분의 3이니까 x에다 2분의 3을 또 집어넣으세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3을 제곱하면 4분의 9 플러스 6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4. 이걸 계산한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약분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얘는 약분하지 마라. 약분하면 어차피 2로 통분해야 되니까 그냥 놔둬 2는. 2분의 18 마이너스 2분의 8 다 2로 통분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마이너스 8 계산하면 2분의 1. 꼭지점의 y좌표가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공식을 외우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지 않아도 이렇게 공식을 외우시면 조금만 더 단순하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꼭점의 y좌표가 x좌표가 분수였기 때문에 y좌표도 저렇게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지만 분수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 자연수나 정수로 나오게 되면 좀 더 y좌표도 쉽게 나오겠죠. 계산상. 이렇게 해서 이 공식까지 확실히 기억해 주시고 마음 같아서는 미분을 이용해서 미분을 통해서 꼭점 좌표를 구하는 것도 설명해 주고 싶지만 지금은 그건 너무 욕심이니까 일단 그렇게 두 가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표준형을 바꾸는 방법 이게 제일 일반적인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웬만한 책들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근데 공식을 외워주는 거는 책에 공식 써있긴 한데 풀이법 자체 보면 공식을 써서 보통 쓰지는 않지만 외워두면 참 쓸모가 많습니다. 왜 쓸모가 많으냐면 추가 설명해요. 왜 쓸모가 많으냐면 이 포물선에 축의 방정식을 쓰시오 그러면 답이 항상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써집니다. 이게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에요. 쓰고 나서 보니까 꼭지점의 x좌표랑 축의 방정식의 x는 하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랑 숫자가 똑같네. 똑같을 수밖에 없죠. 포물선이 있어요. 이 꼭점에 좌표가 있을 테고 그 x좌표를 지나면서 y축 평행한 직선이다 보니까 x는 하고 써지니 이 직선이 대칭 축이 지나는 x좌표를 써줘야 되는데 꼭점에 x좌표를 지나가니까 당연히 이걸 여기다 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꼭점에 x좌표를 쓰고 나면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꼭점의 y좌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으로 쓰기도 하지만 축의 방정을 쓸 때도 저 공식 자체가 저 숫자 자체가 바로 직관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 공식을 외워두는 것은 나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많이 쓰일 겁니다. 외워두도록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 방법으로 완전 제곱식은 공식을 통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서 2차 함수의 일반형을 이용해서 꼭점 좌표를 빨리 구한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으로 간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선생님 이 일반형 2차 함수에서 이 일반형은 참 쓸모없는 식이네요.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꼭점인데 이게 전개가 되는 바람에 꼭지점 좌표가 이렇게 사라져서 이거를 뭐 완전 제곱식이나 아니면 공식을 통해서 좀 불편하게 단계를 거쳐서 꼭점 좌표를 구하다 보니까 왠지 우리한테는 별 쓸모없는 식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꼭지점 좌표를 금방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단계를 거치긴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편 있죠? 절편. 이거는 언제 배웠던 단어죠? 중1 때 1차 함수 할 때 배웠던 단어입니다. 절편이 뭐예요? 축 위를 지나는 점의 x좌표. 그러면 x절편이 되고 축 위를 지나는 점의 y좌표. 그게 y절편이에요. 그래서 x절편은 x축 위를 지나는 점의 x좌표. y절편은 그래프가 y축 위를 지날 때 y좌표. 그게 절편이 되죠. 이 절편을 구할 때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 아주 쉬운 거 1번 y절편을 구하시오.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을 구하면 그게 y절편이 돼요. 그렇지? 그게 정의잖아. y절편의 뜻은 x의 0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
y축과 만나는 교점에 y좌표니까. 근데 x 0 집어넣어봐. 이거 없어져. 이것도 없어져요. x 0 집어넣으면. 그렇지? 뭐만 남죠? c만 남아요. 뭐지? 이차 함수의 일반형일 때다. 이거는 표준형 헷갈리면 안 돼요. 일반형일 때 맨 끝에 붙어 있는 상수값은 실제로 이 그래프가 y축 위를 지나는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인 y절편이 된다. 아시죠? 이게 나름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이제 x절편. x절편, 얘도 중요합니다. x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x절편인데 식에다 집어넣으세요. y에 0 집어넣어봐. y에 0 집어넣으면 0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의 x값을 구하면 그게 x절편이라고. 근데 쓰다 보니까 이 식은 이거 2차 방정식이네. y가 0으로 바뀌는 순간 이게 2차 방정식이 됩니다.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2차 방정식이 는 0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자는 얘기는 이거 해를 구하자는 얘기잖아. 됐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저 2차 함수의 x절편의 의미는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에 y가 는 0으로 바뀌니까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경우와 같은 말이 된다. x절편을 구하라는 얘기는 2차 방식 0이 되는 x값인 해 또는 근을 구했다 라고 봐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형이 참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나름 절편을 구할 때 절편 의미를 해석할 때는 오히려 일반형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더 빠르고 좋은 겁니다. 아셨죠? 절편 의미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기 책에 간단하게 좀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축, Y축의 교점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책은 좀 이게 설명이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내용을 집에 가서 공부할 때 필요하면 이 동영상 켜놓으시고 지금 필기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필기 따로 책에다가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자, 마지막에 보면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이차함식 식 구하기.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 요즘에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를 필기하시면 되냐면 2차 함수식 구하기. 다음 2차 함수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 이건 쓰세요. 이건 지금 쓰세요.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를 알 때. 자,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식은 표준형을 작성합니다. 식, 표준형. 표준형식 외우라고 그랬잖아. 표준형이 뭐죠?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일단 이 꼴로 문제가 시작합니다. 식은 표준형에 맞춰서 푼다. 꼴은 이렇게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꼴로 쓴다. 두 번째, 꼭점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식을 만들고 나면 PQ 값은 사실은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머지 한 점을 대입해서 문제 아마 주어져 있을 겁니다. 나머지 한 점을 대입하여 A 값을 구한다. 그러면 끝난 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이 자리에서. 어떤 포물선이 있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였어요. 그리고 이 포물선이 한 점 1,1을 지날 때 이 이차함수 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자, 꼭지점을 알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표준형했습니다. y는 a 가로 x 마이너스 p 할 때 그 p라는 게 꼭지점에 x좌표였죠? 그럼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q 꼭지점에 y좌표 플러스 2. 그런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a 값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y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x에다가 1 대입하는 뜻이니까 a 가로 1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그럼 얘는 2의 제곱 2의 제곱 4가 되죠. 4a는 마이너스 3.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제 식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된 식 y는 마이너스 4분의 3 가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게 문제에서 보냈던 이차함수 식이 됩니다. 물론 문제가 만약에 다음 주어져 있는 이차함수 식을 일반형으로 쓰시오 그러면 이제 저것도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런 말 없으면 굳이 전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됐니? 지금 저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일단 표준형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를 모를 때 꼭지점의 좌표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식은 표준형이 안 됩니다. 꼭점을 모르니까. 그래서 일반형을 쓰는 거예요. 일반형이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해야 되는 얘기죠. 두 번째, 나머지 점이 나올 겁니다. 그 나머지 점들을, 점이 하나가 안 나올 테니까 여러 개 나올 겁니다. 두 개나 최대 세 개까지. 나머지 점들을 대입하여 보통은 연립방정식으로 마무리해요. 연립방정식으로 마무리한다. 캠리 썼니? 잠깐 멈추고 책에 있는 걸 좀 보고 연습 문제를 책에 있는 걸 가지고 풀어볼게요. 2번이 어딨냐면요. 2번 문제가 9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5번 문제. 자, 다음 포물선에 이거는 원래 이런 말 안 써준다고 그랬죠? 그냥 뭐라 돼 있냐면 2차 함수가 다음 세 점을 지날 때 그 세 점을 지나는 포물선식을 쓰시오. 2차 함수식을 쓰라는 뜻이에요. 포물선식을 쓰라는 뜻은. 근데 그 세 점 중에 어디가 꼭지점이에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어디가 꼭지점이에요? 근데 책은 몰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점 중에 어떤 한 점도 꼭지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꼭지점일 수도 있겠지 물론. 근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모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꼭점 좌표를 모르는 상태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일반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일반형 이 식에 쓰라는 뜻이죠.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일단 이 식을 준비시키자는 뜻이에요. 자 여기다 대입해. 근데 첫 번째 점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x가 0일 때 y값을 구해놨나요? x 0 집어넣으세요. 없어지죠? x 0 집어넣어요. 없어지죠? 그때 y값이 3이라는 뜻은 c값이 3이라는 뜻이에요. 아 이거 y 절편이구나. 그치? x가 0일 때 y값 y 절편을 구했네. 그럼 y 절편 구했으면 요 뒤에는 상수값이 저희는 y 절편값과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아 이게 플러스 3이 되는구나 까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두 점은 그냥 막 대입해서 여기서 아까 말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첫 번째 x에 2, 마이너스 x 여기는 이차함식에 2, 마이너스를 대입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1, x에 2를 대입하게 되면 4a 플러스 2b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식 5, 8을 대입해요. 그럼 y에 8이 들어가고 x에 5가 들어갈 테니까 25a 플러스 5b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좀만 정리해 볼까요?
이거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될 텐데 이걸 양변 2로 나누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넘어가면 이게 좌변이 5 남죠? 이게 다시 또 양변이 뭐로 나눠지면 5로 나눠져요. 그럼 5로 나누면 5a 플러스 b는 1. 자신 없으면 암산하지 마시고 그냥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암산이 혹시 가능하다 판단되시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뭐 하죠? 빼야 됩니다. 그래야 b가 지워질 거 아니야. 2a-5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면 a 값은 1이 남겠죠. 그럼 a 1을 집어넣어서 y 값 구하기 편한 쪽에다 집어넣죠. 여기다 1 집어넣읍시다. 그럼 여기 2가 되고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b 값은 마이너스 4. 그럼 a 값, b 값 다 구해졌으니까 식을 완성하면 돼요. 그래서 y는 a 값 1, 1x제곱에 1을 생략하면 되니까 x제곱, b 값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네,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1번 답이 완성이 됐네요. 어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 점 중에 한 점이 지금처럼 y절편인 경우가 많아요. 뭐 물론 x절편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y절편, 그럼 나머지 두 점을 집어넣어서 완전 제곱식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x절편으로 구성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y절편이네. 5번도 마찬가지죠. 0, 마이너스 3. 그럼 C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야. 일반적인 맨 끝에 있는 상수값 C값이 마이너스 3. 그 다음 나머지 두 점을 집어넣어서 지금처럼 연립방식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아마 X좌표가 두 개 나온 게 있을 텐데 이게 숫자를 안 맞춰놓으면 계산이 좀 복잡한 분수가 나와서 문제를 좀 만들어져 있는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 있네요. 근데 이거는 뭐 이거 벌써 Y좌표에 나와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잠깐 이 문제 볼까요? 101페이지에 8번 문제 예를 든 겁니다. 자, 이건 잘 들어라. 다르게 풀 거니까. 원래 풀이는 보통 책에 나오는 원래 풀이는 이게 y절편이에요. 꼭지점에 좌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형에 놓고 풀어야 되는데 이 8이 C값을 말하는 거야. x가 0이 되면 ax제곱과 bx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C값이 8이 바로 정해집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 이렇게. 그리고는 나머지 두 점을 아까처럼 여기다 뭐 하라고요? 집어넣어서 대입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조금 전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설명드렸으니까 이 방법은 이제 생략하고 다른 풀이로 갑니다. 자, 잘 봐. 이걸 잘 봐요. 다른 풀이? 다른 풀이? 어떤 다른 풀이가 있을까? Y절편에 집중하지 말고 X절편에 집중해 봅시다. 얘가 X절편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X절편. 그러니까 얘도 그러네. 얘도 Y가 0이잖아. Y가 0일 때 X값을 구했다는 얘기는 이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한 겁니다. 이해하나요? 됐니? 그럼 이 그래프는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면서 마이너스 2,0이나 4,0을 지나는 이런 포물선. 됐니? 근데 0,8을 지난데 0,8은 0이 어디 있어요? 0이면 아마 y축이 여기쯤에 있어야 될 테니까 0,8이면 위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 그림상 얘는 0,라는 점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지나갈 것 같은데? 그럼 위치상 0,8이 나오겠니? 안 나오겠지. 물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어.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멀리 내다보면 이런 것까지 알면 미리 좋아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데 느낌은 얘는 아닐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림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 또는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에요. 마이너스 2,0과 4,0을 지나가며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될 겁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됐니? 근데 아까도 말하지 않았나? 배운 지 좀 오래되지 않아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있는 이차함수의 x 절편 두 개의 의미는 주어져 있는 이 2차식에서 여기 있는 2차식이 는영 됐을 때를 만족하는 근 또는 해가 마이너스 2랑 4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저 2차식을 0 만드는 x값 그게 x절편이니까 그 x값 두 개가 주어지는 2차 방식의 해가 된다. 그럼 배우지 않았나? 뭘 자꾸 배웠다는 얘기지? 해가 마이너스 2와 4가 나오려면 이 2차식은 인수분해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되죠?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고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돼야 해가 마이너스 2와 4가 나올 거 아닙니까? 단 a 값까지는 해가 저렇게 나오는 것 뿐이지 a 값까지는 모르니까 여기까지 써주고 앞에다 a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x절편의 의미, 이게 x절편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복잡했던 관계식이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뭘 대입하면 되냐면 저기 0,8을 대입하시면 돼요. x좌표 0, y좌표 8인 놈을 대입한다. 그럼 y에 8 집어넣고 x에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2가 되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2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8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그럼 내가 구하려고 했었던 식은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만 써주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근데 좀 모양이 좀 안 예쁘죠? 전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안에 거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 나오죠. 거기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4x.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2x. 얘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x가 나오는데 앞에 또 음이 붙었으니까 플러스 2x 나올 테고 맨 끝에 있는 상수값이 마이너스 8인데 다시 음 붙이면 플러스 8이 돼서 문제에서 원했던 답은 이걸 거란 뜻이에요.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 연습이 좀 덜 돼 있는 상태라면 처음에 원래 풀이 있죠? C값에 8 집어넣고 그냥 마이너스 2,0과 4,0을 집어넣어서 연립반씩 푸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거나 문제 풀기는 더 쉬울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이 이차함수의 개념에서 X좌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했다면 선생님 설명하는 게 시기 길어진 거지 딱 여기만 있으면 돼요. 여기만. 근데 여기만 있으면 책에 답이 나옵니다. X좌편이 마이너스 2와 4라고? 그럼 얘는 당연히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을 거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근데 절편만 알 뿐이지 어디로 블록한지 모르니까 a 값은 써놔야 된다는 뜻이죠. 써놓고 나머지 한 점, 0,8이라는 점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한 다음에 또 a 값에 숫자 집어넣고 필요하면 이렇게 분배해서 답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차함수의 일반형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쓸데없거나 여러분을 피곤하게만 만드는 식이 아니고 물론 이제 표준형의 장점이 꼭지점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표준형의 단점은 절편 구하기 어려워요. 숫자 다 집어넣어야 돼. 계산해야 돼. 근데 일반형은 y절편 구하기도 편하고 x절편도 2차 방식의 해라는 개념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나름 또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죠. 꼭 일반형을 나쁜 의미로만 보시지 마라. 에이 나쁜 놈 이런 느낌이 아니고 생각보다 좀 쓰임새가 많아요. 자 마지막 하나만 설명하면 근데 연습 문제 좀 풀어봐야 될까요 그래도? 조금만 더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이런 것들 아마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풀기가 좀 불편하실 테니까 이런 거 좀 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다음 주어져 있는 이차함수의 그래프 모양과 y축의 구점, x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꼭점의 좌표. 뭐 다, 웬만한 건 다 하라는 얘기죠. 모양을 말하는 얘기는 어디로 블록하냐고 묻는 겁니다. 얘 어디로 블록하니? 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음수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얘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되네요. 이런 모양.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된다.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y축과의 교점, y절편이죠. 워낙 구하기 쉬워서 그래요.
y절편은 얘입니다. 일반형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값 2분의 5. 괜찮겠어요? 그냥 거저먹은 거야 사실. y절편은 일반형이면 y절편은 거저먹는 겁니다. 맨 끝에 있는 숫자가 답인 거니까. y절편 값이니까. 추계 방정식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 아프죠. 추계 방정식 머리 아프다. 공식을 외워도 되고 아니면 완전 제곱식 둘 다 할 테니까 좀 빨리 합니다. 빨리 할 때는 잘 봐. 처음에 할 때는 항상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드리는데 이제는 빨리 할 거예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5. 추계 방정식이나 꼭점좌표를 구하라는 뜻은 이걸 완전 제곱식 바꾸라는 얘기죠. 근데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니므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바깥으로 뺍니다. 그럼 x제곱 붙이고 여기 나와 있는 플러스 1이라는 개수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는 거야. 1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므로 가로 안에 마이너스 2x가 생깁니다. 헷갈리면 얘를 이렇게 다시 분배해보세요. 이 모양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면 잘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맨 끝에 붙는 상수항은 어차피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미리 바깥으로 가로 바깥에다 미리 빼놓으세요. 다시 여기서 뭘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완전 제곱식. 그럼 여기는 x 앞에 있는 개수인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이 상수 플러스 1이 와야 돼요. 없던 일이 생겼으니까 다시 이만큼 빼야 됩니다. 필요한 식은 여기까지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만 필요합니다. 이 세 개만 필요해요. 그럼 얘는 필요 없으니까 바깥으로 빼낼 건데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 떡 버티고 있죠. 야, 너 어디 나가? 나 가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야, 나 곱해서 나가야지. 왜 그냥 나오려고 그래? 곱해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아까 빨간색 밑줄 친 이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써주고 여기까지가 뭘로 완전 제곱되냐면 x-1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된다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상수가 빠져나가는데 원래 상수 2분의 5가 있었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에 따라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x-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6 약분하면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꼭점 좌표는 어딥니까? 꼭점 좌표는 얘가 0이 되는 x값 1, 그 x를 집어넣어서 나온 y값 3. 일반형의 맨 끝에 있는 상수는 y 절편을 말하고 표준형의 맨 뒤에 있는 상수는 꼭지점의 y 좌표를 말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아셨죠? 일반형의 맨 끝에 붙어 있는 상수는 이 이차함수가 y축을 지날 때 y 좌표인 y 절편을 말하고 표준형에서 맨 끝에 있는 상수는 꼭지점의 y 좌표를 말하는 거야. 서로 다른 의미야. 잘 파악을 해야 돼. 알겠죠? 축의 방정식은요? 축은 어려울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x는 하고 그냥 얘 갖다 올려다 쓰시면 돼요. 꼭지점 x좌표를 지나갈 테니까 x는 1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x는 1이면 이쯤 될 것 같아요. x는 1이 축이 되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에 대해 꼭점 좌표가 1,3이야. 1,3이 한 이쯤? 그리고 얘는 y 절편값, y 절편이 2.5 정도 되죠. 2.5니까 한 여기쯤? 대략 한 여기쯤? 그럼 이 꼭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략 그리시면 돼요. 모든 점을 다 이을 수는 없으니까. 축을 그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축의 왼쪽이 그려지면 축의 오른쪽은 대칭 관계로 반대로 넘겨서 그리면 돼요.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넘어서 이 정도로 이렇게 넘어서 그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략 그래서 약간 대칭이 안 맞을 수 있는데 대칭 관계로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그림이 다 그려졌겠네요. 됐니?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지우고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모양은 제곱 앞에 있는 게 음수니까 얘는 위로 블록 할 거야. y축과의 교점 뒤에는 상수값이니까 2분의 5가 될 거야.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축의 방정식 구할 때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여기다 이제 숫자 집어넣어 쓰겠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b 1 됐니? 그럼 얘랑 얘랑 약분되고 분모에 마이너스를 남는데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약분하면 1. 또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 되고 지울게요. 축의 방정식 계산해보니까 x는 1이 되며 꼭지점의 좌표는 1, 여기 x에다 1 대입해야 되겠죠. 꼭 x좌표만 알지 y좌표 모르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은 2분의 2죠. 플러스 2분의 5 얘가 2분의 6 약분하면 3 여기가 3이 된다. 그럼 축은 x는 1에서 만들어지고
1,3에서 꼭지점 좌표를 가지며 y절편 값이 2.5 정도 되는데 여기 2.5 정도 2분의 5 여기를 지나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또 위로 또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좀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두니까 식이 좀 단순해진 것 같기도 하죠. 아까 막 완전 제곱식 만들고 막 이러다 보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처럼 분수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더 짜증날 수 있는데 꼭점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알면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꼭점 x좌표를 구한 다음에 식에다 대입하면 지금처럼 꼭점의 y좌표도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점 x좌표 구하는 이 공식 x는 마이너스 2분의 b 꼭점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인 동시에 x 그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을 알아두시면 정말로 여기저기 너한테 네가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게 아니고 네가 이걸 기억해놔야 문제 풀 때 막 딴 애들은 완전 제곱식 만들고 그거밖에 모를 때 너는 이거는 완전 제곱식보다 식에다 이렇게 꼭점 x좌표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하는 게 편하겠네?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편하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방법을 하나 하는 것보다 두 개를 알면 서로 비교해서 네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선택지가 넓어지는 건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연습 문제를 한번 풀 수가 있었던 것 같죠. 자, 마지막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이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ABC의 부호에 따라 이거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ABC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림이 너무 잘 그려졌으니까 그림 보고 설명드릴게요. 만약 일반형일 때 이거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로 써져 있을 때 a가 결정하는 뭐죠? 당연히 a는 아래로 블록하거나 a가 양수가 되면 아래로 블록하거나 a가 음수이면 위로 블록하거나 혹은 이것도 필요하다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y축에 가깝다 또는 폭이 좁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물론 A는 폭과 위아래 블록을 결정할 때 A가 쓰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살짝 건너뛰고 C는 A, B, C 중에 A는 위아래 블록할 때 결정하는 거고 이 A는 위아래 블록할 때 결정하는 거고 C는 이게 Y절편이라며 Y절편 이 그래프와 Y축과 어디서 만나는지 C값이 양수가 되면 분명히 Y절편이 양수일 테니까 위로 블록하든 아래로 블록하든 포물선이 지금처럼 이건 꼭 위로 블록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든 거니까 위로 블록하든 아래로 블록하든 C값이 양수가 되면 지금처럼 X축 위에서 그래프가 Y축과 만난다가 되고 만약 C값이 음수가 되면 Y좌표는 음수란 뜻이니까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가 원점 아래 이렇게 원점 아래로 내려와서 만나게 된다는 걸 설명하게 돼요. 그런데 A는 A대로 C는 C대로 나름 의미가 있는데 B는 무슨 의미가 있지? B는 선생님 써드리는 단어를 책에다 써놓으세요. 이게 한자어라 썩 좋지는 않지만 좌동우이라고 씁니다. 좌동우이. 나도 이 단어 말고 딴 걸 선택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거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쯤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7, 8년 전쯤에 난 이렇게 배웠어요. 좌동우이. 웃자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하네요. 오늘 분위기 굉장히 심각하다. 내 말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한 7, 8년 전에 배웠어. 그러면 그만 생각하다. 에이, 선생님 7, 8년 전이 무슨 나이가 이럴 줄 알았더니 아무도 반응이 없어. 자, 좌동의 무슨 말이죠? 끊어서 읽으시는 겁니다. 좌동이 뭐예요?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같으면 오른쪽. 좌인데 왜 오른쪽이요? 왼쪽.
다르면 오른쪽이라는 말을 줄여서 저렇게 쓴 겁니다. 좌동 우위. 좌동. 왼쪽이면 같다. 우위. 오른쪽이면 다르다. 라는 한자어를 그냥 쓴 거예요. 한자 써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저런 의미로. 좌동 우위. 좌동만 기억하면 우위는 저절로. 좌동. 왼쪽이면 같은 거고, 그럼 오른쪽이면 다른 거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니까.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와 뭐가 같고, 뭐와 뭐가 다르다, 뭐가 같고 뭐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뭐가 같은 거냐면, A와 B의 부호가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그래프는 왼쪽이라는 게 무슨 왼쪽을 말하는 거지? Y축 기준으로 왼쪽이에요. Y축 기준으로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Y축 기준 그래프가 왼쪽에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그래프는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쏠려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감이 조금 멀죠?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볼게요. 감이 좀 멀음으로 제가 만약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A 값이 양수고 B 값은 음수고 C 값이 음수라고 칩시다.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러면 일단 얘는 죄송해요. 얘는 아래로 블록할 것이고 C 값이 음수라는 얘기는 Y축과의 교점인 Y절편이 Y축 아래에서 만들어집니다. Y절편이 Y축 아래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B가 음수다? A와 B의 부호가 서로가 다르죠? A는 양수이지 B는 음수잖아.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좌동, 같으면 왼쪽, 다르면 오른쪽. Y축보다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축이 오른쪽으로 쏠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보세요. 일단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Y 절편값이 이렇게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 원점 밑에 Y축 아래 Y 절편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리는 포물선의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럼 포물선의 축을 점선으로 표현했을 때 Y축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포물선의 축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하네요. 그럼 어떻게 그려진다는 뜻이죠? 이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해야 되잖아. 이거 말고는 그릴 방법이 없네요. 그렇지? 이렇게 말고는 그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다음 그래프가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지나는 4분면을 구하시오. 이 이차함수가 지나는 4분면을 구하시오. 그러면 1사분면도 지나고 2사분면도 지나고 3사분면도 지나고 4사분면도 지나고 다 지나갑니다. 1, 2, 3, 4분면을 모두 지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또 반대로도 출제가 됩니다.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이 그래프가 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이차함수의 abc 부호를 정하시오. abc 부호를 정하세요. a는 위아래 블록을 정하잖아. 근데 얘는 위로 블록하네? a가 음수일 때 나오는 결론입니다. 좀 더 쉬운 거 c는 y축과 만나는 교점 어딨죠? 여기 있어요. 이게 y 절편. 근데 원점 위쪽에 있죠? 그럼 이 C값은 양수. 그 다음에 축, 이제 B값 구하려면 이제 축을 봐야 되는데, 이 포물선의 축, Y축보다 왼쪽에 있네? 좌동에 해당하죠? 좌동.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다면 그 그래프가 왼쪽으로 쏠려있는 듯한 느낌이 보인다면 같다. 누구랑? A랑 B랑 C는 관계없어요. A랑 B랑 도가 서로 같다. A가 음수다? B도 음수가 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도 바꿔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아무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는 사실은 여러분이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실은 우리가 구한 거잖아. 근데 뭐라 나왔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음 이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루트 a제곱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루트 c 제곱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가. 그럼 배운 대로 제곱 루트 지워주고 a를 썼는데 a가 음수라네?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야지. 제곱 루트 지워주고 a 플러스를 썼는데 a도 음수 b도 음수죠? 음수 음수를 더하면 음수. 그럼 얘도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제곱 루트 지우고 c가 바깥으로 나왔는데 c는 양수. 그럼 놔둬야 돼. 놔두는데 c 앞에 지금 루트 앞에 음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준 거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변형해서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쪽 파트에 설명드릴 건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선생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뒤쪽에 보면 이차함수 최대 주소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교과가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선생님이 그 교재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 내가 속은 거지. 누군가가 올려준 게 이게 개정판이라서 올려줬는데 개정판이 아닌 상태로. 이게 개정판에서는 얘가 없어요. 이차함수의 최대 주소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부터 바뀐 교과에서 본다면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그냥 아예 책 자체 X표로 해도 괜찮아. 이건 어차피 없는 부분이라 안 할 거니까 그냥 책 자체 X표로 쓰셔도 돼요. 이건 아예 없는 단원이야. 그럼 여기 없겠죠? 98페이지도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이거 빼시고요. 그래서 99페이지도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어디까지만 풀면 되냐면 101페이지에 10번까지 11, 12, 13, 14, 15, 16 이건 다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101 과제는 101페이지에 10번까지만 과제를 깔끔히 마무리해 주시면 이번 파트에 네, 3학년 1학기 파트는 다 진도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고 네, 목요일 날 봅시다.